음, 원전을 봐야 되는데. 자, 원전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못 가죠. 분명히 정부에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할원전 폐지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건데, 원전 왜 이렇게 못 날아가는 거야? 이해는 해요, 제가. 왜냐면 원전이 거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두산중공업이 대장주죠. 뭐, 뛰는 걸로 대장주는 한신기계인데, 이제 뭐 시총이나 이런 면으로 봐도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요렇게 제가 선 거놨죠. 5개월 선 2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뉴스케일 파워 상장 이슈가 좀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을 하면 그 관련해서 한번 뛸 것 같은데, 그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해놓은 회사가 좀 있죠. 그 두산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그러고 GS에너지 여기까지가 투자를 해놨어요. 중간에 HK도 뛰었죠. HK그룹도 니들만 SMR 할 거야? 우리도 SMR 할 거야. 그러면서 SK도 원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두산은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는 살아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일봉에서 보게 돼도 이렇게 240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매수하거나 그러기엔 큰 메리트는 없어요. 원래 뉴스케일 파워 하면서 빵 뛸 수 있는데, 그러면 뭐 10%, 15%, 20% 가겠죠, 무거운 주식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는 주식이 10에서 15%갈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내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신규로 똑같은 1,000만 원을 들어갔을 때, 굳이 두산중공업을 들고 계신 분이란 모를까? 여기서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기엔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자리 깨면 안 되거든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단지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지, 신규로 들어갈 정도로 크게 메리트가 있다거나,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손익비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고, 한전 KPS에 대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에 대한 우리가 이 친구 원체 실적이 좋은 친구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보면 노후된 석탄 화력 폐지 등 이런 뉴스가 좀 떠서 아까 보고 있었는데, 약간 1분기 실적이 좀 이렇게 좀 컨센서스를 하야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있어서 먼저 급락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밀렸어요. 딱 여기가 됩니다. 5개월 선이에요. 정확하게 37,500원 이틀하면 안 돼요. 추세 깨져요. 근데 37,500원을 지켜주고 나가면 다시 한번 매수해보면 자리가 되는 거고, 주식은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 매수할 자리예요. 매수가 있고 혼절가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주식을 못 사는데, 그 너무 위험한 자리가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추세를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 자리 깼죠.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자리는 월봉에서 5개월 선이에요. 절대 깨면 안 돼요. 같이 지켜주는 거고, 주봉에서는 추세를 깬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못 잡으니까 월봉에서 거놓는 거예요. 자, 월봉을 봤더니 5개월 선이 37,600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37,600원을 끌고 와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얼마나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반등할 건가 추세가 깨질 건가 결정이 돼요. 내일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여기 안 깬다. 요 근처에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 매수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면 20개선까지 버텨줘야 되고,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한전 KPS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중장기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매달 어느 정도 꾸준히 살 수 있는 자금력과 여력이 있어야 돼요. 떨어졌는데 무서워서 못 산다. 건 중장기 투자 아니에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제가 선 거는 자리, 여기를 쏙 들어오면 또 깨져요. 여기를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 두 친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탈원전 폐지한대야.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날라갈 걸? 이건 몰라요. 단 제가 아는 건 예전에 2,200원 하던 친구가 19,000원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사요. 그래서 9배나 올라가는데, 지금도 6배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깨지 않아야 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이거 지키고도 땅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노리고 사기엔 위험하고, 주봉에서도 완벽하게 깨지 않아야 될 5주선을 완벽하게 있다 그랬어요. 20주선 와가고 요것도 깼다 확 무너져요. 요것도 깼다 쭉 무너져요. 가만히 나중에 지켜보면 주봉에서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야. 쓰리봉 맞고. 엄청 위험한 거죠. 그죠?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친구도 굳이 내가 원전주를 그렇게 사고 싶다 그래 이 친구를 굳이 사야 될까? 퀘스천 마크가 붙죠. 사신 분들한테 제가 뭐러 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는 객관적으로 차트를 보고 정확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9배 올라갔잖아요. 주식이 물론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100배도 가고 1000배도 가요. 1000배가 갈 때 9,900배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0배 갈 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급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패스해요. 사실 뭐 단기로 내가 고수다. 원전 이슈 뭐 세종부 출마할 때 뛸 것 같아. 그래도 5개월선 안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가거나 여기서 물렸을 때 나 장기 투자할 건데 큰일 나는 거죠. 2,200원짜리가 19,000원 가는데 뭔 장기 투자야. 큰일 나는 거예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한전기술은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그냥 이탈했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 5개월선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엄청 위험한 얘기고 앞전에 자기들이 뚫어준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가 돼요. 이 매물대가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기가 막히게 또 반등해가지고 세종부 출마도 상한가 갈 수는 있어요. 한신기계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 신규로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 여기서 물리면 답 없어요. 오기는 와요.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제자리 오더라고요. 10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10년만 기다리면 본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특히 5주선을 완벽하게 이탈하고 있고 이건 우리를 추세를 우하향이라고 하죠. 야, 이거 우상향중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하향이 중이잖아. 이게 우하향중. 바닥이 어딘지 알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기보다는 위험한 주식이 되고 이런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봉에서 낮게 있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패스죠. 패스예요. 자, 우리 기술입니다. 진짜 아슬아슬한데 이 친구가 또 월봉에서 뭐 사상 최고가를 찍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자리가 있어요. 저번 달에 저점이 되고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2,000 초반이 돼요. 내가 사더라도 우리 기술을 난 너무 사고 싶어. 아주 사랑스러워. 그러면 2,000 초반에 사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5선을 깼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에 깨진 거예요. 자, 근데 다행인 거는 20선이 붙여주고 있죠. 이 자리가 2,000 초반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살려면 여기서 사야 결론적으로 5 상향 후에 조정 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손실이 크게 없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다. 이 친구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대장주인데. 자, 많이 올라왔죠. 자, 3,300원 하던 친구가 29,000원을 갔기 때문에 9배 올라왔어요. 뭐 회사가 원체 좋고 성장성이 커서 10배, 20배, 30배 갈 수도 있지만 이때 회사를 찾아가나 지금 회사를 찾아가나 뭐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지 않다는 정말 생각이 들고 5개월선 깨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손절 라인 잡고 기다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베스트 타이밍이 없는 거죠. 자, 주봉에서 봐도 추세를 깨는 5선을 깼는데 다행히 이전 저점 지켜주고 있지만 이 자리가 낮다고 보긴 힘들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1층 파워 안 사면 어때요? 꼭 사야 되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나는 10주선까지는 버텨보겠어. 근데 일단 5선 깼을 때 익절이 맞는데 이런 저점 깨면 그때도 역시나 이렇게 잘 보는 게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무라님 어서 오세요. 제 화면 괜찮은데 제 화면 혹시 안 좋나요? 다른 분들? 쯔아님 화면 어때요? 괜찮아요? 만약에 화면 흐리면 참 오르라님 휴대폰으로 보고 계세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있어요. 설정. 여기 설정을 들어가요. 그러면 품질 있어요. 품질. 여기서 고품질이 있어요. 최초에 방송 찍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찍어도 유튜브에서 보여줄 때는 저품질로 보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품질로 내면 이게 요금이 많이 나와요. 와이파이 저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 용량을.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저품질로 보여져. 그래서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분들 유튜브 봐도 이 화면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에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두른 다음에 요거를 높은 화질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데이터는 많이 잡아요. 물론 무제한이면 상관이 없는데 와이파이나 상관없고 근데 만약에 무제한이 아니라면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일진파워, 한전기술, 우리기술, 일진파워는 굳이 뭐 전체적으로 꼭 잘하실 분을 하셔도 되는데 단기 단타 잘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 솔직하게 위험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보성파워텍. 이 친구도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이 친구 목표가 찍었어요. 여기가 2차 목표가, 여기가 2차 목표가. 찍은 거예요. 찍었으니까 정확하게 꼬리 맞고 떨어져. 신기하죠, 이거. 정확하게 맞고 떨어진 거예요. 내가 찍을 자리 찍고 떨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세력들이 한 번 달리면 그래도 10배, 11배, 12배 달리거든요. 이 친구 저점이 1,000원이기 때문에 9배 찍었는데 뭐 9배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성파워텍 세력분들이 이렇게 힘이 없나?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거 맞춰주는 사람은 없어요. 5개월 선까지 밀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깼죠. 중기적으로 깨진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친구. 계속적으로 하향을 걸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봉에서도 지지선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반등한다고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친구가 됩니다. 자, BHI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목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원전주는 결론적으로 두산중공, 한전, KPS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목표가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정확하게 찍었어요. 이번 달에. 정확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5개월선이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를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반등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양창훈님 어서 오세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우선 깼죠. 중기적으로 추세가 깨졌어요. 유일하게 잘 지키고 있던 이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거 깼어요. 더 밀리겠죠.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우선 깼으니까 추세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진 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원전주의자 일종의 항공기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연결이 좀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추세가 좀 살아는 있어요. 따라서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6,4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입순까지 밀릴 수 있죠. 왔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6,500원이에요. 이런 자리도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죠, 여기만 깨면 돼요. 한 깨면 다시 한 번 딴 거예요. 이 친구는 원전주의면서 이 지금 리오프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효과가 있는 친구고. 자, 한신기계는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오늘 뭐 올라간다고 뭐 날아간다고, 물론 여기 단타 단기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전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한은 한두 번 뛰거나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900원은 지금 13,000원 찍었죠. 12배 올라갔는데 이 친구 어떻게 사? 자, 여기서 물렸는데 장기 투자한다?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하셔도 돼요. 10년만 기다리면 제자리 오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거죠. 그죠? 잘 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내가 단타 단기 고수야. 하셔도 돼요. 목을 좀 뚫고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든 지금 이 친구를 들어간다거나 여기서 물렸을 때 내가 장기 투자한다거나 말도 안 돼요. 설사 단기를 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이전 저점들이 있죠. 이런 데를 찍고 나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칼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 종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목 2,500개 중에 앞으로 살 게 150개가 넘는데 굳이 한신기계를 13배를 찍고 가고 나서 최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꼬리 떨어지고 있는 이 친구를 매수한다? 위험하겠죠. 그죠? 박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원체 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따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도 그 실력이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방석 짓다 말고 헛거창 보고 뭐 팔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스윙으로 들어갔을 때도 더더욱 안 되는 종목이에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정하시고 싶으면 이런 자리들 4월 18일 날 자리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에너투코도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있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전에 1,900원 하던 게 10배를 찍었기 때문에 2번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12,800원대가 되고 이렇게 일봉에서는 딱 요 날이에요. 요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쫙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지금 아까 AHL면서 MACD 오실레이터 알려드렸듯이 오실레이터 자 줄고 있잖아요. 지금 요게 음봉으로 빠졌다. 자, 줄고 있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다. 그럼 주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HP는 제가 참고 정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배창스티는 아까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뭐 좀 어려워요. 종목도 어렵고 이 삼성물산 이 친구는 그냥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뭐 뉴스케일 파워 이슈도 있고 맞잖아요. 이치가 대형주가 이렇게 낮은데 꾸준히 모아가거나 매달 모아가면 배당도 잘 주고 좋은 수익이 오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주는 원전주하고 이게 잘 돼 있긴 하지만 독립적으로다가 올해 여름에 폭염이 온대요.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연결이 잘 돼 있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가 일단 찍을 자리 살짝 찍었어요. 월봉에서 절대 5개월선이나 20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 깼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60개월선에 있고 주봉에서 1대 5선 깼을 때는 당연히 손절하거나 여기서 매수해야죠. 근데 20선 지켜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지는 거고 있고 추세를 중기적으로 상승, 조정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포지션은 좀 애매해요. 여기서 샀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일봉에서 봤을 때 241선 기준으로 매수가 맞아요.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요 날은 뭐 200 기술적으로도 맞지만 뭐 쌍용차 일진구를 어쩌고저쩌고 뛴 거거든요. 의미 없어요. 나라 제자리가 왔어야 돼. 왔어요. 240. 지켜주고 있죠. 요 근처에서 매수 요거 깨면 손절. 요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자, 재룡산업을 보겠습니다. 재룡산업을 보게 되면 낮아요. 이 친구. 월봉에서 여기 있기 때문에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위치가 낮고 예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한번 날아갔는데 그때 요때요. 우리 무상증자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날아간 거고 20개월선 자리가 3,490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좋아요.
회복해주고 있죠. 여기 바닥권, 여기 근처에 매수해 놓으면 이 친구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커요. 꽤 바닥권에 사는 거예요. 추세가 불안정하긴 한데 원체 낮아요. 자, 재룡전기입니다. 이 친구는 21선 기준 매수가 좋기 때문에 오늘이나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었고,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저번 달에 해줬어요. 우리 돌아 나갈 거야. 기다려봐. 돌아 나갈게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우리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어. 우리 돌아 나간다니까. 야, 이제 바닥에서 우상향할 거야. 이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주봉을 그대로 오면 이 친구는 배당도 줬어요. 이번 달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배당도 주는 회사인데 우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쁘게 돼 있는 상태에서 5주선을 지켜주는데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죠. 자, 241선을 깨놓고 지상, 지하. 자,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가 자꾸 매집하고 있죠. 이들 누구야? 정체가 뭐야?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매집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말도 안 되죠. 더 크게 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기주 중엔 재룡전기 패턴과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게 맞습니다.